당시에 30억이다. 자녀에게 아파트 한 채를 양도하고 싶은데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자죠. 네. 그리고 전체를 증여로 추정해서 과세를 했어요. 증여세를 낸 경우에 해당이 되잖아요. 반드시 이제 세무사와 상담을 하시고, 근데 그게 이제 차장님 보시기에 이거를 국세청에서 인정해 줄 것 같으세요? 전세금을 퉁친다라는 곳에서 보면 머리 아픈 세금 고민을 직접 들어보고 해결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5천만의 세금 고민 상담소. 오늘의 고민 사연 최 인턴이 준비했죠? 네, 맞습니다. 서울 광장동에 시가 30억 원의 주상복합 아파트와 용인수지에 시가 16억 정도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서울 광장동의 아파트는 전세를 주고 있고요. 저는 용인수지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종합부동산세가 너무 많아 자녀에게 아파트 한 채를 양도하고 싶은데 아들에게는 재산을 물려주고 싶지 않고요. 매도와 동시에 딸과 12억 전세 계약을 체결하여 아파트 양도 대금은 4억 원만 수령하는 방식으로 거래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거래를 할 경우 어떤 과세 문제가 있을까요? 이렇게 양도를 하는 방식에서 세금과 절세 팁, 그리고 네. 이 증여와도 한번 비교를 해서 어떤 게 더 나은 것인지 네네.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겠어요? 의뢰자의 사연을 보니까 이제 증여를 하게 되면 이제 유류분 청구 대상이 되니까 이걸 이제 딸에게 양도를 하는데, 양수자가 이제 대금 지급 사실을 다 입증을 해야 되는데 딸이 이제 자금이 이제 4억밖에 없다 보니까 이제 부모가 양도하고 나서 전세 계약을 체결해서 부모가 그 주택에 대한 이제 전세금을 이제 딸한테 준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양도를 할 경우, 이제 증여를 할 경우 이제 세금 문제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이제 만약에 증여로 한다면 요거는 이제 아파트를 팔 당시에는 부모가 이제 직접 거주하고 있으니까 전세 보증금이 이제 없는 상태죠. 담보대출이 없다고 한다면 16억 전체가 이제 증여재산의 평가액이 됩니다. 딸이 이제 기받은 증여재산이 없다고 하면은 이제 4억 6천만 원을 증여세를 내야 되고요. 치과가 이제 이거를 뭐 감정평가를 해서 이제 낮추던가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딸의 이제 취득세 문제를 조금 집중해서 봐야 돼요. 부모가 광장동과 수제의 아파트를 각각 한 채 보유하고 있으니까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자죠. 네. 그리고 이제 16억이니까 당연히 기준시가가 3억이 넘어가겠죠. 딸 같은 경우에는 취득세율이 12% 적용돼서 85제곱미터 이하면 12.4%, 85제곱미터를 초과하면 13.4%의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공동주택 고시가격이 10억이라고 한다면 취득세만 1억 2,400, 1억 3,400을 이제 납부를 해야 되는 거죠. 요거는 이제 증여인 경우고, 지금 이제 해당 사연은 이제 양도를 하고 싶은 거예요. 부모의 경우에는 이제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자이기 때문에 이제 20% 양도세가 이제 중과돼서 이제 과세가 됩니다. 딸이 이제 무주택자인 것 같아요. 1%에서 3% 이제 취득세만 이제 부담하면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차장님이 보시기에는 이거를 국세청에서 인정해 줄 것 같으세요? 어떠실 것 같으세요? 이 12억 전세금을 퉁친다라는 곳에서 보면 인정해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정답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래를 이제 과거에 이제 많이 시도를 했었었는데, 국세청은 이거는 이제 취득자의 이제 양수대금이 부족한 걸로 봐서 양도 거래를 부인하고 전체를 증여로 추정해서 과세를 했어요. 고등법원 판례에서도 국세청 손을 들어줘서 이제 증여로 과세를 했습니다. 만약에 이제 이런 거래에 대해서 이제 증여로 추정 안 되고 양도로 인정받으려면 부모님이 이제 해당 아파트에 대해서 전세권 설정되기를 하시고, 수지 아파트를 사시다가 이제 다른 곳으로 이사 가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딸이 전세 보증금을 뭐 다른 세입자에 이제 받아서 내든지 해서 이제 12억 원을 직접 반환해야만 이제 증여로 추정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12억 원의 자금 흐름을 소명을 해야 된다는 네, 말씀이신 네, 거죠? 네, 맞습니다. 나중 문제이기는 하지만요. 아들이 억울할 수가 있잖아요. 다시 정당하게 분배해달라 하고 요구할 수도 있을까요? 중요한 질문인데, 이제 이런 사례를 보면은 거의 다 이제 요구를 합니다.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이제 유류분 청구라고 해서, 이제 우리나라는 민법상 다 법정 상속 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아들에게 이제 최소한 상속분을 이제 보장해 주는 거거든요. 민법 1113조를 보면 유류분 산정은 상속 개시 당시에 가진 재산에 사전 증여 재산을 가산하고 채무액을 공제해서 이제 산정하게 돼 있고, 민법 1116조를 보면 아들이 유류분 청구했을 때 이제 반환은 만약에 이제 딸이 유증받은 재산이 있으면
이제 유증받은 재산에 대해서 먼저 청구를 하고 유증받은 재산으로 만약에 반환을 받으면 사전 증여받은 이제 수지 아파트에 대해서는 청구를 못하게 돼 있어요. 이제 증여로 한다고 하면은 딸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기 때문에 판례에 의해서 유류분 청구 기한에 제한이 없거든요. 아들은 만약에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10년 이내면 유류분 청구를 할 수가 있고 수지 아파트가 이제 증여 당시는 16억이었지만 만약에 이제 20년 후에 돌아가셨는데 상속 대시 당시에 30억이다. 30억을 기준으로 이제 유류분 평가를 유류분 산정을 해서 이제 유류분을 반환해줘야 되고요. 이제 의뢰자의 사연처럼 양도 거래가 됐다. 이럴 경우에는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도 거래와 증여 거래, 유류분 청구에 있어서 굉장히 이제 큰 차이가 있게 되죠. 수지 아파트를 어떻게든 이제 딸한테 꼭 물려주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 드신다고 한다면 아들의 유류분 청구액만큼을 유증을 해서 남겨두고 유류분 청구를 했을 때 이제 유증받은 재산으로 이제 유류분을 반환하고 이제 수지 아파트를 지키게 해주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고민 해결되셨습니까? 아무래도 요즘 대출이 어렵다 보니까 자식의 내 집 마련 수단으로 증여 계획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은 정보 얻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세금 고민 앞으로도 언제든지 5천만의 세금 고민 상담소를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증여세에 대해 알아가면서 마지막으로 하나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 물려줄 자산이 많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증여 계획을 미리 하시는 게 유리하시겠죠? 근데 이제 사전 증여가 이제 반드시 유리한 것만은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상속세를 계산할 때 피상속인의 재산을 받은 거에서 이제 부채를 뺀 가액에서 돌아가신 분의 이제 배우자가 살아있을 때는 10억 원. 네. 배우자가 안 계실 경우에는 5억 원을 그냥 무조건 공제를 해줘요. 다만 이제 직계 존속이나 직계 비속이 없어서 이제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는 일괄 공제가 안 되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10억 원, 5억 원이 공제됩니다. 돌아가신 분의 배우자가 있고 상속 재산이 한 10억 정도다 그러면 세금 없이 물려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증여로 한다면 이제 증여세를 냈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만약 이런 케이스에 재산이 10억 있고 배우자가 살아 계시는데 6억을 사전 증여 받게 되면 6억에 대해서 1억 이천 증여세를 냈지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상속으로 받았으면 세금 없는데 미리 증여세를 낸 경우에 해당이 되잖아요. 이제 이런 사전 증여를 받으실 때는 반드시 이제 세무사와 상담을 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5천만의 세무사, 오늘은 증여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더 늦기 전에 증여계획 서두르셔서 절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용한 절세 정보 가지고 돌아올 거고요. 머리 아픈 세금 고민 5천만의 세무사가 여러분과 함께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세무 지식은 높이고 불필요한 세금은 낮추고 생활 속 세금 고민 세무사가 함께합니다. 함께합니다.